안녕하세요. 더 브랜딩 아뜰리에 배선영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모델이나 인플루언서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직업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남들보다 예쁘고 키도 크고 뭔가 외모는 되지만 항상 이렇게 이쁘다고 해서 일이 계속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달은 촬영이 계속 잡혀 있어서 눈코 뜰 새 없이 진짜 바쁘지만 또 어떤 달은 갑자기 촬영이 아예 없는 달도 있고 너무 일이 없는 그런 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모델이나 인플루언서를 하고 싶은데 이런 좀 불안정한 이런 생활 때문에 아예 시도를 안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잡지 모델 활동을 시작해서 그 후에 뉴욕에서 런웨이 모델까지 하고 스타일링 일도 하고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 패션 업계에서만 25년간 꾸준히 버틸 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촘촘하게 설계해 놓은 이 파이프라인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이 직업을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브랜딩을 하셔야 돼요. 자기의 브랜드를 만드셔야 돼요. 정말 이쁘고 키 큰 사람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브랜드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브랜드는 나를 특별하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브랜드는 나를 기억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내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투, 어떤 전문성, 태도라든지 감정선이라든지 나를 잘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브랜드의 힘이에요. 내 브랜드를 찾기 위한 3가지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사람들이 나에게 반응한 그 순간이 언제였어요? 저는 제가 옷을 입고 있으면 어릴 때부터 이 옷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빌려줘,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저에게 반응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을 꿈꿨고 모델로 도전하면서 계속 살 수가 있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딱 그림을 그렸을 때 와, 이 그림 너무 잘 그렸다, 이런 칭찬을 받으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글씨를 썼을 때 야, 이 글씨 너무 이쁘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에게 반응했던 그 순간을 꼭 찾아보세요. 두 번째, 내가 오래 해온 일들은 무엇인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10대, 20대 분들도 계실 거고요. 다른 일을 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시니어 모델, 인플루언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해온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세 번째,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길 원하세요? 이 3가지를 정리하면 내 브랜드의 씨앗이 보여요. 이제는 좀 현실적인 그 방안들을 조금 제시해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25년 동안 이 패션 업계 일을 하면서 제 브랜드를 지탱해준 이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해봤을 때 일단 구체적으로는 11가지가 되는데요. 더 이상이 되겠죠. 우선 첫 번째, 모델 활동입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잡지 모델로 활동을 했지만 그 당시 때는 이 모델 활동은 20대 때만 하는 거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뉴욕에서 활동을 하고 거의 30대 초반에 한국에 들어와서 또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잘하는 게 나는 모델밖에 없는데 그냥 피팅 모델 알바나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에이전시에 사진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에이전시에 실무 미팅을 딱 갔는데 진짜 백발인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할아버지 혹시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에이전시 관계자분이 저분 저희랑 광고 계약만 7번째 한 모델분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머리를 한 대 딱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 나는 모델을 20대 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30대 때는 또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 모델분은 백발인 노인분이셨는데도 꾸준하게 활동을 계속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30대가 할 수 있는 그 아이 엄마 역할이라든지 30대의 화려한 싱글, 이런 역할들을 또 맡아서 광고를 또 찍을 수 있었거든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나를 그냥 새장 안에 날지 못하게 내가 가둬놨구나, 이런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모델 일만으로는 절대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중요해요. 두 번째, 스타일링입니다. 저는 예쁘게 옷을 입고 코디하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코디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델로서의 그런 들쑥날쑥한 수입을 퍼스널 스타일링을 하면서 조금 채워나갔어요. 아무래도 저는 모델 출신이니까 제가 이렇게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거 이쁘다, 어디서 사셨어요? 이런 문의들을 또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스타일링을 해드렸을 때 조금 저에게 더 신뢰를 더 가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모델이 추천하는 거니까. 저는 패션 스타일링이지만 이 부분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자신만의 그런 전문 분야가 있으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또 살리시면 좋겠죠. 세 번째, 패션 방송입니다. 이 방송은 모델이나 인플루언서와는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일단 유튜브, 홈쇼핑, 케이블 채널, 여러 패션과 연관된 그런 방송들이 있는데 브랜드 제품들이랑 협업을 해서 이 브랜드를 소개하는 그런 방송들도 있고요. 아니면 라이브 방송처럼 이 제품들을 판매하는 방송들도 있고요. 유튜브를 먼저 시작하시면 이 방송들이 다 연결이 돼요.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여러 방송사들에서 이제 캐스팅 제의가 올 수 있으니까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SNS 인플루언서입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그 인스타를 계정을 좀 버리다시피 하고 새로운 계정을 작년에 다시 만들었어요. 좀 리브랜딩을 해서 다시 개설했는데요. 이 SNS 피드는 광고주들이 딱 보기에 여기에 내 광고를 맡겨도 진짜 좀 시너지가 나겠다. 이런 피드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패션 쪽을 하시는 분들은 피드를 제일 위에 딱 9개 정도 딱 봤을 때 잡지 같다 이런 느낌을 조금 주셔야 돼요. 그래야 패션 브랜드들 중에서도 제안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혹시 이때까지 운영하셨던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계정들이 음식 사진도 있고 어디 여행 간 것도 있고 남자친구 사진도 있고 들쑥날쑥한 그런 피드들이 많으시면은 싹 다 올가리 하시거나 아니면 계정을 새로 파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이 피드를 봤을 때 딱 좀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 나면은 이 브랜드들에서 협업 제안이 많이 오니까요. 이번 기회에 내 SNS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기업 강의 및 행사입니다. 기업에서는 시즌마다, 해마다 패션을 좀 알려줄 그런 강사들을 초빙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패션이라는 건 대학을 나왔다거나 박사학위가 있다거나 이래서 이 옷 코디를 잘하고 옷 코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강의를 많이 한 케이스인데요. 아무래도 모델 출신이고 옷을 그냥 평범하게 입지 않고 뭔가 조금 좀 트렌디하게 조금 세련된 느낌? 이렇게 입다 보니까 기업이나 관공서 이런 데서 조금 초청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화센터나 복지센터 이런 데 강사 구인란이 있어요. 그리고 강사 에이전시도 있고요. 이 커리큘럼을 작성해서 올리시면 일단 첫 번째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패션 쪽 강의를 진행하신다면 그건 바로 스타일링 클래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패션 브랜드들에서도 협업 제안이 많이 오니까 모델을 하신다 그러면 진짜 재미있는 그런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섯 번째, 책 쓰기입니다. 출판을 하시면요, 작가라는 타이틀이 붙어요. 그리고 이 책에 관련된 강의들이나 행사들이 제안이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글쓰기 소질이 없으셔도 돼요. 그냥 하루에 한두 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걸 잘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책 쓰기에 몰입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두 번째 책을 냈는데 책 쓰기는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메모를 하시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 쓰기가 완성이 되었을 때 여러 출판사들에게 한번 투고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출판사들이 같이 책 내고 싶어요 이러면은 진짜 땡큐지만 만약에 거절당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는 전자책도 있고 자비 출판도 있으니까요. 일단 책 쓰기를 한번 시작해보세요. 일곱 번째, 쇼핑몰입니다. 되게 쇼핑몰 사업은 뭔가 되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옷을 다 사입을 해서 찍어서 올리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간단하게 요즘에는 중국 사입도 많고 아니면 신상 마켓도 있으니까 동대문을 일일이 다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진만 가져와서 판매하는 방식도 있지만 물론 내가 직접 입고
입구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면서 이 물건을 판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쇼핑몰도 인스타로 판매하는 방법, 또 블로그,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8번째, 공동구매 제한입니다. 이 SNS를 하다 보면은 정말 여러 군데서 이 공동구매 제한이 오는데요. 이 공동구매를 다 하면은 돈을 되게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릴게요. 진짜 나랑 결이 정말 맞지 않는 이상 이 공동구매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이미지에 타격이 올 수도 있고요. 파리피플로 조금 시선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진짜 내 피드랑 만났을 때 되게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들의 제품들을 공구를 하시면 좀 시너지가 있게 또 수익도 창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이미지에 맞는 제품들만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9번째, 내 이름값입니다. 저도 이런 제안들을 좀 자주 봤는데 내 이름값이 내 브랜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스타일리스트 배선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나 브랜드마다 저의 타이틀이 필요한 그런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의류회사에서는 옷이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화장품 회사에서는 뭐 앰플이 출시가 되고요. 이럴 때 스타일리스트 배선영이 추천하는 옷태가 잘 나는 브래지어, 아니면 뭐 스타일리시한 셔츠, 그리고 뭐 피부에 바로 흡수되는 뭐 앰플, 이런 식으로 이름값에 광고가 붙습니다. 그러면 진짜 큰 노동을 하지 않아도 이 이름값에 대한 이 수익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10번째, 저작권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저의 목소리, 저의 말투, 저의 이 제스처, 이런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고유하잖아요. 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AI 시대에 이 빅데이터를 쌓는 이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이 이미지, 그리고 이 목소리, 말투, 이 모든 데이터들을 사갑니다. 저에게 돈을 주고 잠깐 써도 될까요? 이러면서 허락을 받아가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수익을 저는 받는 거고요. 그런 AI 기업이나 정부에서 일반인들의 뭐 목소리나 얼굴, 뭐 제스처, 이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다 수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델이나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의 이런 찍어놓은 이런 영상들을 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유튜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수익에는 조회수 수익뿐만이 아니라 뭐 광고 수익도 있지만 이렇게 저작권 수익도 있다는 거. 11번째, 제방 출연료입니다. 아마 유튜브를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모델, 인플루언서 이런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방송에 출연하는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은 이 방송을 나갔을 때 한 몇 년 후라도 또 재방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재방료가 들어와요. 이거는 실현자협회라고 해서 한번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자신의 정보를 등록을 해놓으면 여기서 알아서 재방이 언제 됐는지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저의 계좌로 돈을 넣어줍니다. 혹시 방송 출연을 조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여기에 정보 등록을 하시고 재방료를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적은 11가지 저의 파이프라인인데요. 여기에 이 파이프라인에 좀 더 더한다면 책 인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디 뭐 브랜드나 어떤 행사에서 초청했을 때 가면은 거기에 대한 뭐 섭외 비용이 있을 거고요. 또 그 밖에 뭐 브랜드 협찬 같은 걸 또 되게 많이 받게 되고, 이 부가적인 수입들도 되게 발생이 많이 되는 거죠. 이렇게 촘촘하게 이 파이프라인을 다 설계를 해놓으시면 내가 좋아하는 이 모델, 인플루언서, 이 직업을 되게 오랫동안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25년 전에 저랑 같은 시기에 시작했던 친구들 중에 지금 모델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연기자가 되어서 배우 활동을 하거나 좀 이렇게 확 뜨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그냥 뭐 시집 장가가고 아니면 뭐 장사하고 이렇게 다 생활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파이프라인 설계만 조금 촘촘하게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재미있어하고 이 사랑하는 이 일들을 계속 꾸준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부터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저도 우여곡절이 많았겠죠. 제 인생 진짜 롤러코스터처럼 이런 시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뒤돌아봤을 때 이때는 이렇게 해서 내가 개척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블로그에 글을 쓰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영상까지 찍게 됐어요. 지금도 모델만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모델이나 인플루언서를 꿈꾼다거나 이러신 분들께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브랜드는 정체성 위에 차곡차곡 쌓여야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걸 기반으로 파이프라인을 하나하나 설계하면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내 브랜드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브랜드를 어떻게 키우고 확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혹시 이 브랜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패션으로 시작하는 나만의 브랜딩, 지금 와디즈에서 오픈 중입니다. 더 브랜딩 아틀리에, 당신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